악성 댓글을 달았다는 사실 자체가 허위예요. 네. 악성 댓글이 없어요. 가족들 명의로 돼 있는 글들은 모두 신문사에 사설 칼럼을 올려놓은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단계에 가입도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글을 올릴 권한도 없어요. 마치 한동훈 대표가 올린 것처럼 그렇게 조작을 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거의 100만에 육박하는 글 중에서 1000여 건의 글로 여론을 조작한다는 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1600개 글이 다 사설 제목이라는 거 확신하실 수 있으세요? 네. 고소 고발을 하세요. 그럼요. 이호선 당무위원장을 고소하셔가지고 당연하죠. 이거는 수사기관에서 네, 가려야지. 맞아요. 제가 공당에서 발표한 걸 보고 얘기하는 건데 이런 조작까지 감행해가면서 허위 사실을 발표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 거기에 그 분이 혼자 하신 건지 아니면 무슨 뒷배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지호 대변인 얘기하는 대로 그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고발 들어갈 거예요. 자료를 모집해 모아서. 올해 마지막 날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로 다루고자 하는 뉴스는 이제 뭐 어제 가장 핫한 뉴스였죠.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임박 관련된 뉴스입니다. 뭐 이제 아무래도 김채우 계시니까 뭐 이제 아무래도 많은 얘기를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현안이니만큼 뭐 이제 대충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 그 가족들이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들이 이제 그 당원 게시판에 이제 뭐 악성 글들을 많이 썼는데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니 뭐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IP가 뭐 이제 두 개에 집중적으로 일치됐고 뭐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관리 책임이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발표를 했어요. 이게 뭐 또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의 개인 블로그에 뭐 굉장히 상세하게 공개를 했는데 뭐 이제 이렇게 가족들 5명 뭐 이제 장인, 장모, 어머니, 뭐 딸, 뭐 부인, 뭐 이제 명의의 이제 익명 게시판에 쓴 글들이 당의 뭐 해당 행위라는 취지의 뭐 이제 이런 주장이고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거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다. 이런 책임이고 이제 뭐 이런 얘기인데 우리 김채우님 뭐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악성 댓글을 달았다는 사실 자체가 허위예요. 네. 악성 댓글이 없어요. 네. 거기 그 가족들 명의로 돼 있는 글들은 모두 신문사에 사설 칼럼을 올려놓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신문사에서 그 다 허위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악성 댓글이라는 말이 기본으로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글들은 보면은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인신모독성 그런 공격들이 계속 이루어지던 그런 때예요. 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술에 취해서 무슨 경호원들한테 엎혀갔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특검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그리고 명태균 사건이 터져 나온다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 단계 사건이 나온 거예요. 가족들이 무슨 뭐 윤석열, 김건희를 욕을 했다. 근데 사실 확인해 보면 전혀 사실이 아니거든요. 거기서 뭐 김건희 목에 개줄을 들고 끌고 다녀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은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그걸 올려. 한동훈인가 뭐 한 땡땡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 돼 있는데 그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는 단계에 가입도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글을 올릴 권한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동명이인인데 이 사람은 사실은 친윤이야. 친윤이어서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한때는 또 뭐라고 돼 있냐면 김경률 데리고 한동훈 너 빨리 탈당해라 이런 글들도 막 올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올린 글을 마치 한동훈 대표가 올린 것처럼 그렇게 조작을 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제가 과거에 1987년 1월 16일이었을 거예요. 그때 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박종철 군이 물고문 당하다 죽었잖아요. 네. 그때 치안본부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그 수사관이 탕 하고 책상을 치니까 박종철 군이 억 하고 죽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고문치사가. 네, 맞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군사정권을 몰락으로 가져왔거든요. 지금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발표한 당원 게시판 내용은 허위 조작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조사 기간을 2023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로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글들을 하나 뽑아냈는데 한동훈 대표가 당원이 된 거, 처음으로 당에 개입 당원이 된 것은 2023년 12월이에요. 그때 비대위원장 되면서 처음으로 당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 한동훈 대표와 가족들이 당원이 되기도 전에 있었던 글들을 마치 이 가족들의 왜냐하면 동명이인들이 있으니까 네. 가족들이 쓴 것처럼 그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가 발표할 때도 2024년 12월 19일 날 비상계엄 이후에 전부 다 탈당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해놓고 2025년 4월까지 막 욕설이 올라왔던 것, 동명이인들이 욕설을 한 것을 한동훈 대표 가족들이 했다라고 그렇게 조작을 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더 적극적인 조작은 뭐냐면 한동훈 대표의 이름으로 돼 있었던 그 욕설 글들을 한동훈 대표의 장인이라는 진모 씨의 이름으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뭐 그렇게 한동훈 대표 방금 페북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진모 씨가 그 이렇게 욕설을 퍼부었다라는데 그 단계 시판에 들어가 보면 이건 진모 씨가 한 게 아니고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추정하건데 왜 그러면 한동훈이 했다고 안 하고 진모 씨가 했다고 했을까라고 보면 이 글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한동훈 대표 너 빨리 저 김경률 데리고 나가 이런 글도 있어요. 자기가 자기 보고 나가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건 누가 봐도 야 이건 가짜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황우려 그다음에 이준석 그다음에 안철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막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동훈의 친척 장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비판을 했다는 것으로 치환시킴으로써 내부 분열 이걸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야 그 사람이 나도 이렇게 욕을 했어?라고 분개할 거 아닙니까? 네. 실제로 이준석 대표는요 그거를 이 사람이 그 당무감사위원장이 올려놓은 자료를 페북에다 올리면서 나는 용서해 줄 그랬죠. 텐데 네. 딴 사람은 용서할지 모르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완전 허위 자료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렇게 조작된 결과를 저는 어떻게 공당에서 당무감사위원회를 하면서 이렇게 허위 사실과 조작된 내용을 발표할 수 있는지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법적 책임을 어떻게 질려나. 그리고 혹시 그 배우가 있나? 배후. 배우는 없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돼요. 이 간단히 끝날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참 당원 게시판에 익명 게시판에 뭐 이제 실명을 까서 뭐 이제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도 조사하고 이런 불법이죠. 거 굉장히 이제 이례적인 일인데 사실 이제 이걸 두고 이제 민주당은 참 야당복이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왜냐면 어제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전격 사퇴하면서 어제 사실 이슈의 중심은 민주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공천원금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서 굉장히 이제 십자포화를 맞았는데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런 류의 뭐 당원 게시판 건이 터져 나오면서 사실 국민의힘이 이제 이런 걸 비판하면서 추동력을 가져야 되는 타이밍에 뭐 이제 자기 자중 질환에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혀를 차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우리 김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건 그거고 네. 이건 이거지. 뭐 저희 당의 문제점이 지금 국민의힘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다고 해서 비판받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사실은 저희 당에 있었던 문제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그 프로 고발 시의원들이 또 고발을 하고 있고 네. 또 국민의힘에서 이거 관련해서 비판을 안 할 리가 없기 때문에 저는 별개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 이 사항에 대해서 큰 관심을 못 가졌었어 그동안. 왜냐하면 뭐 사실 이게 뭐 국가 반역이 일어났는데 댓글 몇 개 쓴 거 가지고 뭐 저희가 그 신경 쓸 것도 또 아니고 색다른 시각이네요.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망신을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신경을 못 쓰고 있었고 주로 이제 제가 방송에 나오다 보면은 친한계 패널분들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는데 어제부터 제가 요 내용을 이호선 당무감사위원회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쫙 다 읽어봤어요. 근데 저도 정치권에 2011년부터 활동을 하면서 항상 정치인들이 여론, 뭐 그다음에 표를 받아서 생활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뭐 이런 여론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이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니까 저는 제 확신입니다. 네. 절대로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이런 글을 썼을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아이디나 비번을 받아서 누군가가 한두 명이 쓴 글이지. 왜냐면요. 이 각 대상자들이 똑같은 얘기를 그렇잖아요. 딸이 똑같은 얘기 쓰고 엄마가 똑같은 얘기 쓰고 가족 뭐 이렇게 똑같이 쓸 리가 없잖아요. 시간차를 두고 똑같이 글을 쓰고 있더라고요. 네. 일종의 아이디어 비번을 제공받고
여론 조작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그 의심이 들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이 내용을 가지고 또다시 또 어떤 그 언론을 통해서 당계 게시판에서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이 이런 분위기다, 이런 기사까지 연결돼 있더라고요. 네네. 이게 여론이다. 그러면 사실은 익명 게시판에 글을 썼다는 것 자체가 네. 매스미디어의 어떤 여론 조작을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면 사실 정치를 하고 민주주의를 하면서 여론 조작만큼 무서운 그 반칙이 어디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조사했으니까 이 정도인데, 이 정도 사항 되면요, 지금 한동훈 대표는 계속 그냥 우리 가족들 몇 명이 사설 정도 썼을 수준이다. 그런데 우리를 모욕하고 있다. 이거잖아요. 국민의힘은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 그러면 양쪽에서 고소고발해야죠. 수사기관에서 정확히 밝히면은 저는 명명백백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 글 자체 이런 것들이 정치권에서 그런 댓글 부대, 댓글 조작하는 사람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방법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아니라 다른 제3자가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지호 대변인 얘기는 이제 그 한동훈 대표를 돌려가기를 이렇게 저렇게 점잖게 하시는데 그 드루킹 사건으로 댓글 조작 사건으로 그 댓글 조작의 전문적인 어떤 그런 기술을 시전해 보였었던 민주당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단계에 말이죠. 네. 하루에 수천 건의 글들이 올라왔어요. 네. 7월부터 11월까지 5달 동안에 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왔다는 게 총 1000여 건입니다. 1000 몇십 건이에요. 네. 네. 그 사이에 올라왔던 글은 수십만 건이에요. 전체 글이. 네. 그것도 익명으로. 네. 그러면 그 수십만, 거의 100만에 육박하는 글 중에서 1000여 건의 글로 여론을 조작한다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 다다다다닥 해서 계속 글이라는 게 올라가고 이러는 글인데 네. 거기서 몇 건 올려놨다고 그래서 그걸로 여론 조작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글 자체가 말씀드렸던 대로 신문의 기사, 사설, 칼럼을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올려놨다고 그래서 그걸로 여론 조작이 된다면, 그럼 우리 지금 미디어 매체들이 전부 다 여론 조작입니까? 여론 조작이라는 건 가짜로 사실이 아닌 뉴스를 올려놓거나 아니면 매크로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생각하는구나라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몰아갈 때 그때 우리가 여론 조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십만, 100만 건 가까운 가운데서 0.1%도 안 되는 그 1000여 건의 글로 여론 조작을 한다? 그리고 그 글도 가짜 뉴스가 아니라 언론에 보도된 건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말은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좀 반론을 해야 돼요. 말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십시오. 그 수십만 건의 글 중에서 그 1600개의 글만 발췌해서 보도화가 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도를 해요? 아니, 신문에서 그 비슷한 논지로 보도가 된 사례들도 발췌가 돼 있더라고요. 아니, 무슨 제가 소리예요? 찾아봤습니다. 찾아봤고. 1600건은요. 그리고 1600개 글이 다 사설 제목이라는 거 확신하실 수 있으세요? 네. 1600개 글 다 읽어보셨어요? 이거 보세요. 1600개 글 다, 자. 아니 그렇게 일반화의 오류로 아니, 얘기하지 일반화가 마시고, 아니고 제가 답을 제가 해드릴게요. 보니까 그 질문에 답을 그러니까 해드릴게요. 국민의힘의 그러니까 질문에 답을 해드리면 되니까. 잠깐, 국민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말씀하실 때 안 끼어들었잖아요. 아니, 질문하셨으니까. 위원장이 한 그 내용을 보고 거기에는 사설이 아닌 제목도 있고, 그리고 본인들의 비방적인 내용도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다 사설이다. 1600글을 다 확인해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걸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니까, 그러면 시시비비를 가는 건 분명합니다. 고소 고발을 하세요. 그럼요. 이호선 당무위원장을 고소하셔가지고 당연하죠. 이거는 수사기관에서 네, 가려야지. 맞아요. 그냥 서로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발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공당에서 발표한 걸 보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그 당의 최고위원까지 하신 분이 이렇게 반발을 하니까 좀 잘 이해는 안 자, 그럼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자, 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1600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년 전에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위원장이 그거 밝혔잖아요. 거기에 올라온 모든 1000 몇십 건의 기사 다 읽어봤다. 다 읽어봤는데 단 하나도 문제가 되는 게 없다.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게 없다. 이게 전부 다 신문 사설 칼럼이었다.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왜 조작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천 몇십 건을 지금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1,600 몇 건이라고 숫자를 확 부풀려 버렸어요. 그 부풀린 기사 중에는 그 한동훈의 가족이 아닌 동명이인의 사람들이 쓴 말도 안 되는 욕설을 마치 이 사람들이 한 것처럼 불려놔서 1,600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래서 조작이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 당연히 고소고발 해야죠. 당연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법률위원장이 1,000 몇 건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해보고 문제가 없다라고 내렸고 검찰에서도 내사 종결했던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 당무감사위원장이 1년 만에 다시 이것을 무슨 근거로 조사를 하냐 그랬더니 그냥 우리가 조사하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윤리위에다가 권고하면서 뭘 어떻게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 건에 대해서 조사해 주세요라면서 윤리위에 넘겼습니다.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다 뭐가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 이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 되는데 처벌을 하라고 얘기할 대상이 없어. 네.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윤리위가 해 주세요라고 넘긴 겁니다. 그래서 조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당 내에서 나는 김지호 대변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발표를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보이죠. 아니 발표를 그리고 보면. 진형구라는 분이 네. 지금 뭐 연배로 봤을 때 80세가 넘으신 분일 거잖아요. 장인이죠. 그런데 진형구라는 분이 저는 이런 게시판에 와서 글을 썼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비슷한 연배에 강남에 사는데 이분이 진영구 씨가 아니고 동명이인이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것을 저희 보고 그분이 한동훈 전 대표의 장인이 아니고 네. 그 사람만은 아닐 것이다. 네. 그러면 딸하고 배우자하고 장모님은 또 동일인인데 네. 장인만 또 그분이 아닐 것이다. 아니라니까 이거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모르시는구나. 이게 아니 뭐가 문제냐면요. 그 지인연구라는 사람도 여러 명이 있고요. 한동훈이라는 이름도 여러 명이 있어요. 당원 게시판에. 딸과 그 부인으로 된 사람도 똑같은 이름이 여러 개가 있어요. 똑같은 이름이 여러 개가 있다고요. 그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금 진영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한동훈 대표님 측의 그 사실이라면 네. 그러면 누가 글을 썼는지 네. 그다음에 내가 쓴 글이 뭔지 네. 지금 사설이라고만 주장하시면 저희 여태까지 다 그냥 사설인 줄 알았어요. 네. 가족들이 그냥 익명으로 그냥 조금 썼나 보다. 아니 뭐 그 정도 가지고 뭘 네. 그러냐 그런 줄 알았는데 국민의힘에서 발표한 자료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는 누가 봐도 조직적으로 한두 사람이 아이디어 비본을 받아서 네. 그냥 조직적으로 쓴 거래요. 네. 아니 그게 어떻게 가족이 맨날 어떻게 다 같이 모여 다니면서 네. PC방 가서 글만 쓰고 다니는 가족들이 아닐 거잖아요. 그렇게 네. 한 가지도 않을 거고. 네. 그러면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 시시비를 좀 가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으로서는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으니까 네. 그 사항을 보고 믿고 저희가 이제 그 내용을 계속 써머리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 지금 어쨌든 당원 게시판에서 그 당무감사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이 사람을 조작을 해서 발표를 했고 네. 기간을 확장해서 발표를 했고 가족 명의로 쓰지 않은 글들도 왜냐하면 그 당원 게시판은요 원래 익명으로 되어 있지만 지난번에 조사를 할 때 주민등록번호 이런 걸 다 확인을 해서 실제로 가족이 누구냐라는 것들을 가지고 확인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겠죠 당연히. 나머지 사람들은 동명이인이지만 예를 들면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이 글을 엄청 많이 올렸는데 그 사람은 현재 당원 우리 한동훈 대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름만 같을 뿐이지. 그리고 진영구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도 그 80대 진영구가 아니에요. 35세인가 뭐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동명이인들이 쓴 글들을 마치 그 사람이 쓴 것처럼 온갖 욕설을 뽑은 걸 올려놓고서 이걸 가족이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거는 법적 문제를 지금 얘기하시는데 한동훈 대표가 내가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이미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그리고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김지호 대변인처럼 거기서 발표한 거니까 공당이 발표한 거니까 그게 사실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당사자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제 김 대변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되는 게 저도 이제 공식 그 이호선 위원장이 블로그에 올린 글을 보면 이제 이것이 뭐
수가 좀 적을 뿐이지 드루킹보다 더한 거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드루킹 사건이라는 게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이제 댓글 부대를 이용해서 막 좋아요 수를 조작해가지고 여론을 조작하고 막 그렇죠. 이제 이랬던 건데 그때는 이제 정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했던 거고 네. 이거는 이제 뭐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가족 5명의 글을 이제 한 건데 이호선 위원장이 드루킹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거보다 더 심하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니까 이제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은 오 이게 정말 심각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을 아니 그러니까 이 사항은 사실은 뭐 저렇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내일이라도 네. 이것은 이게 왜냐하면 너무 큰 사항이에요. 정말 그 국민의힘에서 발표한 사항이 사실이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제가 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한데 네. 오늘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또 댓글에다 뭐 그 블로그에다 뭐 올렸어요. 네. 어저께 하지도 않은 발언들을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표를 만들어서 돌렸잖아요. 네. 완전 허위를 올린 거예요. 네. 이거 분명히 법적 처벌을 받을 거예요. 오늘 또 이런 비난이 막 나오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댓글을 썼느냐 안 썼느냐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네. 당 대표로서 당의 권한과 자원을 사유화해서 자기 보호에 쓴 것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당원 너 당 대표였으니까 당원 게시판에 네가 거기에 그런 글들이 올라온 건 네 책임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누가 댓글을 썼거나 혹은 동명이인이 썼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런 주장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엔 아니, 댓글 일단은 때문에 문제라고 그래놓고서 제가 방금 전까지 그 이호선 위원장 블로그를 봤는데 네.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진영구 씨가 쓴 글을 그걸 다 발췌를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요. 예. 아니 모든 그러니까 댓글을 다 해놨다. 예, 모든 글을. 다 지금 발췌를 해놓은 상황인데 뭐 그거 가지고 뭐 본인이 피해갈 생각은 없는 것 같고 그럼 진영구 씨가 그 진영구 씨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렇죠. 엉뚱한 사람을 가지고 지금 한동훈 대표를 모함하고 있다는 건데 그게 지금 올려놓은 그 글이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쓴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영구란 명의로 이제 이호선 위원장이 블로그 올렸는데 그 글을 실제 당원 게시판에 확인해 보니 그거는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쓴 거라고를 진영구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올려놨다고. 아니 그럼 완전히 그 맞다고요. 허위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조작이다라고 한동훈 전 대표가 주장하는 이제 글을 올렸죠. 근데 그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수사를 해보면서 당원 규명이 될 수도 게시판에 있을 것 들어가서 같아요. 네.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쓴 글을 보면 지금 이호선 위원장이 진영구가 썼다라고 올려놓은 그 글이 똑같은 글들이라고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택가를 했다는 거죠. 그 가족들이 다 비슷하게 글을 썼더라고요. 방향성이 비슷하다.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복불복으로 쓴 것도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뭐 김종욱 대표 저렇게 얘기하시니까 뭐 진위 여부는 사실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공신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 발표 자체가 뭐 허위이고 그러면 법적으로 처리해야지. 그렇죠. 예, 저희가 그 왈가 왈부할 건 아니네요. 네, 이게 뭐 사실 뭐 내용을 이제 뭐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뭐 어쨌든 뭐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올 가족들이 이제 1,000개 정도의 이제 칼럼과 기사 이런 것들을 공유를 했고, 근데 이제 5달 동안. 5달 동안. 근데 이제 이호선 위원장이 이거를 1,600개로 부풀리고 그 600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원색적 욕설, 비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쓴 게 아닌데 그렇죠. 이거를 붙여가지고 이제 같이 통으로 내면서 이제 한동훈 이 부분을 더 부각시켰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죠. 거기다가 지금 올려놨는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한동훈과 동명이인의 사람이 쓴 글을 네. 진영구라는 동명이인이 쓴 걸로 이름을 싹 바꿔서 그래서 올려놨다고요. 네. 그러니까 완전 허위 사실을 올려놓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때 엉터리 발표를 한 것 같다라고 얘기한 게 네. 아니 어떻게 공당에서 발표를 하면서 사람을 바꿔치기 해서 그걸 발표를 하냐고요. 그게 있을 수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니 저 한동훈 대표가 그 당원이 돼서 처음으로 당원 가입을 한 게 2023년 12월인데 조사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이 사람들이 다 발표할 때는 탈당을 한 게 그리고 게시물이 삭제된 게 2024년 12월이다라고 해놓고서 네. 2025년 4월 달에 있는 글들을 욕설 글들을 다 올려놓고서 이것을 이 가족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탈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글을 씁니까 거기에. 그리고 입당하기도 전에 쓴 글들을 이 사람들이 썼다고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짚어서 얘기해 주셔야 되지. 지금 하여튼 네, 그 부분은 얘기만 뭐, 들어가지고는 예.
어쨌든 진위 여부가 네. 예, 파악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거를 두고 뭐 이제 사실관계를 두고 이제 뭐 당과 뭐 한동훈 대표가 입장이 다르고 뭐 이제 그럴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이제 추 말씀하신 대로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수 있는 문제라 보는데 그걸 떠나서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당에서 어쨌든 전 대표였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공격하는 이제 뭐 모양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어떤 배경이 있다고 우리 김 대표님 보세요? 일단은 국민의힘이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네. 어느 정도 좀 리더십을 그렇죠. 위로 좀 끌어올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도 어려운 상황에 좀 처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전보다는 좀 기력을 회복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징계라든지 뭐 우리 김종욱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얘기도 하고 세게 밀어붙이다 역풍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랬죠. 근데 대외 여건이나 또 본인의 리더십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이번에 내가 좀 힘이 생겼으니까 정치적으로 타격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우리 김 최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근데 뭐 저는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에 애지중지 김현지 사건이 터져서 국정감사 때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네. 근데 그거 시끄러웠는데 갑자기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를 갔어요. 그래서 그게 그냥 유야무야 돼버렸잖아요. 네. 글로 관심이 옮겨지면서. 그랬죠. 그리고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네. 이것도 굉장히 시끄러운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그때도 갑자기 장외 집회하면서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그러면서 그냥 불똥이 글로 확 튀어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이번도 비슷해요. 이번도 보면 지금 굉장히 통일교와 관련한 그런 특검 그런 문제도 있고 내란 전담 재판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이 내분도 있고 뭐 복잡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갑작스럽게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는 그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발표를 했어요. 정무적으로는 네? 참 안 좋은 단계 발표를 상태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면 발표하니까 모든 기사가 그걸로 다 가버렸잖아요. 네. 아니 오전에 그 이혜훈 의원 장관 임명하고 그 다음에 그 김병기 원내대표 사임하고 해서 얼마나 많이 그 국민의힘으로서는 공격의 소재가 그렇죠. 있습니까? 야당의 근데 장이 그거를 선거인데. 총을 안쪽으로 확 돌려버린 거예요. 그 이게 도대체 뭐지? 근데요 연속된 우연은 필연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이걸 우연으로만 봐야 되나? 아니 왜 민주당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들 때마다 우리 당 대표와 우리 당의 지도부는 네. 왜 민주당으로 하여금 이렇게 탈출해 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우리 내부의 어떤 분란과 공격으로 비춰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지 네.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민주당 패널들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장동혁이다 막 내가 볼 때 김지호 의원도 그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너무 좋아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방송 나가면 친한계라고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전혀 아니거든요. 오늘 날카로운 전혀 말씀 많이 아닙니다. 해주고 전혀 계신데. 아닙니다. 아니, 사실은 뭐 정권은 윤석열을 탄핵하고 그리고 계엄을 해제하는 네. 데 있어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정치적 평가는 저는 항상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장동혁 대표나 그 내가 장동혁은 아닌 것으로. 친윤계가 저희 민주당을 위해서 뭐를 했다? 이것은 제가 좀 잘 비유적인 표현이죠.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 일부러 했을 리는 없죠. 근데 저는 이제 좀 그 게시판 사건도 그렇고 좀 게시판 사건 별로 좋게는 안 봅니다. 이제 그런 시도들을 정치권에서 하려고 많이 해요. 네. 저도 이제 선거판에 있다 당연히 보고 많죠. 정치하다 보면은 뭔가 좀 공격을 많이 받고 그러면 이제 그런 여론이 아닐 거야. 그러면서 커뮤니티에 가서 글을 쓴다든지 뭐 그게 댓글 부대인지 뭐 사이버 대응인지 네. 뭐 그런 거 표현만 다를 뿐이지 항상 그런 시도를 하는데 저도 옛날에 뭐 이런 거를 댓글로 지지자들과 이렇게 소통을 해서 댓글 쓰는 것을 체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사실상 효과도 없고 네. 그리고 디지털 기록이라는 게 다 기록으로 남고 나중에 굉장히 빌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뭐 어떤 진영에서는
그런 걸 시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정치인들 여야 다 있어. 해도 네. 별 소득이 없다는 게 일반적인 컨센서스입니다. 효과가 없다. 효과가 없고 오히려 더 망신만 당한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일을 수행했던 사람들이 또 나중에 그 자료를 가지고 굉장히 뭐 빌미를 잡히나요? 빌미를 주고 뭔가 좀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협박당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이러한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효과가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항은 기본적으로는 윤 어게인을 하지 말아야죠 이제.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 윤 어게인 그 온라인 세력의 등에 업고 당 대표가 되다 보니까 윤 어게인 세력이 가장 배타시하는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지루하게 이렇게. 네. 저는 이것도 이렇게 길게 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도 이제 그만했으면 되니 서로 뭐 법적으로 분쟁을 이제 마무리를 하든지 어떤 수사기관에 수사를 맡겨서 명명백백히 밝혀야죠. 근데 이게 사실 뭐 이 얘기 한다고 뭐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사실 뭐 이게 굉장히 가십성 얘기잖아요. 네. 이걸 1년 이상 이렇게 지루하게 한다는 것도 좀 너무 소모적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이 주제에 대해서 뭐 이제 마지막으로 김채욱이 하나 좀 어쨌든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일반 당원 신분이고 네. 그래서 당무감사위의 감사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징계를 청구할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어쨌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윤리위원장 공석이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는 뭐 이제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취지로 읽힐 수밖에 없는데 뭐 어떻게 앞날을 전망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징계를 할 수도 없는 사람을 왜 대상으로 삼아서 네. 감사를 하죠? 음. 그러니까 사건을 거기 있는 사람들 했던 사람들은 다 탈당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뭐 징계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면 그 사안을 일부러 공론화시키고 저렇게 허위 사실까지 발표를 하는 그래서 본인이 법적 책임이 분명히 생기잖아요. 허위 사실을 발표를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저에 대해서도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누가 봐도 엄청난 제가 권고를 보기에는 했죠.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시는 거고 변호사들 얘기가 이거 그냥 그 가처분 신청하면은 그냥 무조건 승소한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누가 봐도 뻔한 내용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하겠습니까? 정치적 이유가 있으니까 하겠죠. 이거를 법률적 이유로 따지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정치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조작까지 감행해가면서 허위 사실을 저렇게 크게 발표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그 분이 혼자 하신 건지 아니면 무슨 뒷배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뒷배는 장동혁 대표를 말씀. 아니 모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그걸 밀어주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말이 안 되는 허위 사실을 가지고서 하지도 않은 거를 그 사람들이 했다는 식으로 몰아서 할 수가 있나.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뭐 김지호 대변인 얘기한 대로 그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고발 들어갈 거예요. 자료를 모아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겠죠.